화평수의 교재는 왜 개념 교재를 안 하고 쌤으로 하는 거면 뭐 이상한 소리 나지 않냐? 조용소 그지? 자, 이 화평 수업을 우리가 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개요를 얘기해 주자면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경우의 수가 나와요. 경우의 수. 자, 이 경우의 수에서 뭐가 더 추가가 되냐면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기본 베이스야. 거기다가 이제 중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중복 순열 그 다음에 중복 조합이다라는 걸 배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우냐면 확률을 다시 배워요. 근데 이 확률에서 뭐가 또 추가되는 이 지금 추가되는 거야. 1학년 때 배웠던 거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확률은 안 배웠잖아요, 사실. 그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에서 이제 추가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이제 하나 더 배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우냐면 확률 분포라는 걸 배워요. 확률 분포. 이거는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를 텐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배우냐면 통계. 확률 분포도 정확히 말하면 통계인데 이 통계에서는 이 신뢰도라는 걸 배우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 4개를 배우게 되는데 자, 수능에서 이제 확통을 우리가 택하게 되면 수원, 수투, 확통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는데 보통 확통이 몇 문제 나오냐면 8문제가 나와요. 그럼 8문제에서 여기서 보면 각각 몇 개씩 나오면 딱 떨어져. 2개씩 나오면 딱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학교에서는 이제 아직 먼 얘기고 수능은 학교에서는 어떻게 나가냐면 요게 이렇게 중간이야. 요렇게 한다더니 알았니? 그 다음에 요렇게가 기말이야. 요렇게가 중간이야. 알았니? 그 다음에 기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범위가 기말고사 범위가 돼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범위를 보면 상당히 범위가 어떻게 되면 작게 들어가서 이렇게 1년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진도에 대해서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확통이라는 단어는 싫잖아. 애매모호하잖아. 이 확통이라는 단어는 뭐보다는 개념 설명보다는 뭐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거냐면 문제 위주로 많이 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 개념은 딸랑 하나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조건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 전혀 새로운 문제가 돼버려. 알았지? 그래서 송충고밖에 없으니까 송충고 내신 준비를 어떻게 해주면 제일 좋냐면 송충고는 내신 준비할 때 첫 번째는 무조건 뭐냐면 교과서야.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안 받았을 때는 교과서가 정말 어려워. 알았지?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센 수준 풀어주면 그 다음에는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시험 때 들어가서 선생님이 뭘 해줄 거냐면 수능 특강을 하나 해줄 거야. 고3 거거든. 수능 특강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줄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요거까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알았지? 뭘 해줄 거냐면 수능 기출하고 모의고사 기출을 우리가 해줄 거야. 요렇게 해주면 이제 등급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등급 단계가 조금 어려운 게 왜 어려우냐면 단원이 작잖아. 그지? 점수차가 되게 상당히 요렇게 이렇게 고밀도로 돼 있어 얘들아. 알았지? 특히 3등급 위에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교과서야. 교과서. 니네 교과서 정말 어려워. 생각보다. 알았지? 그래서 센스하고 조금 어느 정도 진도 나가면 뭐야 깜짝이야. 이렇게 끝까지 나갈 건 아니고요. 여기까지 나가잖아요. 그럼 선생님 자의사라고 할 거야. 알았지? 그럼 바로 우리는 모의고사 바로 한번 시간 되면 풀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다른 과목 연계가 하나도 없어. 그냥 이 과목 자체는 하나만 하면 되거든? 빨리 나갈 필요도 없고, 알았어?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내용 빼는 건 어렵지는 않아.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서 니네가 숙제를 잘 해갖고 와야 돼. 근데 숙제를 해올 때, 한 가지 더 이제 부탁할 게 뭐냐면, 경우의 수든 뭐든 간에 숙제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푸는지 되게 어려울 거야.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얘는 수학의 기본은 이제 고2 올라가서 수학의 기본은 뭐냐면 여태까지는 한 번에 이게 쫙 푸는 게 이제 기본이었는데
그렇게 풀 수 있는 게 없어. 이제부터는 수원, 수투, 미저, 확통 어디를 가도 알았니? 뒤지게 많이 틀려봐야 돼.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이 과정이 필요해 이제는. 어. 그래서 확통 문제 풀 때 한 번에 안 풀려도 그 밑에 식을 니네가 적어야 돼. 그리고 그 식을 적었을 때 선생님 설명이나 듣고 그게 맞는지 그 다음에 틀리는지 확인한 다음에 틀리면 이건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답이 되고 맞는 식인 것 같은데 왜 답이 안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 거기서 이제 뭐가 플러스 되냐면 조건을 이제 한번 플러스가 되는 거야. 조건 보는 방법이. 중학교 2학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이 문제 하나만 풀면 돼. 근데 고등학교 확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다가 조건 들어오고 여기다 조건 들어오고 여기다 조건 들어와서 그 조건 세 개를 다 따져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이제는. 알겠지? 요렇게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경우의 수는 우리가 알고 있죠?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 경우의 수는 크게 순서를 생각해서 구하는 게 하나가 이제 순열이 나오고요. 순서를 생각하지 않은 게 조합이 나와요. 자, 이제는 순열에서 이렇게 두 개, 조합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줘요. 같은 걸 또 못 뽑아. 알았지? 그게 뭐냐면 그냥 P야. 퍼뮤테이션이야. 알았지? 같은 걸 뽑아도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중복순열이야. 자, 중복순열 기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파이라고 써요. 이렇게. 알았니? 자, 같은 걸 못 뽑아. 그러면 C야. 알았어? 자, 같은 걸 또 뽑아서 할 수 있어. 중복조합이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H라고 써. 자,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건 중복조합이야. 자, 이 중복순열은 사실은 공식을 갖다가 문제 푸는 건 별로 없어.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 하는 건데 이 조합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못 풀어. 얘를 뭘로 바꿔서 문제를 풀 거냐면 C로 바꿔서 문제를 풀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는 안 하고 오늘 중복순열을 해서 이제 순열만 우리가 가르칠 거야. 알았지? 자, 일단은 그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자, 셀에 보면 개념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야.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고 빠져있는 개념을 선생님이 적어줄 거예요. 알았죠? 자, 봅시다. 자, 우리는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중복순열 파이부터 할 거야. 자, 파이는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뭐 중복을 생각해서 R개를 뽑는다. N파이 R이다 라고 들어가는 게 우리가 중복순열이거든. 자, 그럼 봐봐. 이게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N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거야? R개를 뽑는 거지. 그러면 쭉쭉쭉 이렇게 가서 요렇게 여기에 몇 개가 있는 거냐면 요만큼이 몇 개 있다? R개야. 알겠니? 그럼 이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게 몇 개야? N개야. 그죠? P였으면 N-1개지. 근데 지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뽑은 걸 또 뽑아도 돼. 알겠니? 그럼 여기 뭐가? 또 N개를 뽑을 수가 있는 거야. 두 번째도 몇 개를 뽑을 수 있는 거야? N개를 뽑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마지막도 N개를 뽑을 수가 있어. 그럼 N이 몇 번 곱해지는 거야? R번 곱해지는 거지. 그래서 얘는 N의 R제곱이다 라는 게 N파이 R의 공식이야. 알았니? 근데 이거를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 왜 외울 필요가 없냐면 자 14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14번을 우리가 먼저 봐주면 세 개의 숫자가 있어. 세 개의 숫자 뭐가 있냐면 1, 2, 3이다 라고 나왔어. 자 몇 자리? 네 자리라고 돼 있지? 맞니? 자 네 자리니까 어떻게 주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중복순열은 네 자리를 거. 그 다음에 중복을 허용한다 했으니까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숫자가 3개야.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숫자 3개야. 세 번째도 3개야. 네 번째도 3개야. 그러면 3회 4제곱해서 몇 개가 나오냐? 81개야. 알겠니? 근데 이걸 쓸 때 어떻게 쓰냐? 3파이 3개 중에서 몇 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이제 4개를 뽑는 거야. 자, 여기 표현이 어색해. 우리가 P하고 C 할 때는 여기가 작아야 돼. 무조건. 근데 지금 중복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 여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았니? 자, 이때 문제를 볼 때 얘가 뭐 진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그냥 바로 봐도 되는데 선생님 왜 굳이 이걸 안 하고 이렇게 풀어서서 하세요? 라고 하면 나중에 제일 헷갈리는 건 뭐냐면 여기와 여기가 제일 헷갈려. 뭐가 n이고 뭐가 r인지가 헷갈려. 알았니? 그래서 보통 이때 n은 뭐라고 되냐면 고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뽑아야 하는 거.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니? 그 다음에 r은 뭐야? 뽑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뽑는 거. 이게 선생님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 보면 무진장 헷갈릴 수 있어. 자, 15번 볼까? 또. 자, 15번 보시면 5x거든요. 그지? 그러면 5x 밑줄 얘가 고정이라는 얘기야. 왜? 5x 중에 택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n이 뭐라는 얘기야? 두 개라는 얘기야. 그 중에서 몇 개를 택해야 돼? 10개의 문제지? 맞니? 그럼 어떻게 공식이 들어가야 돼? 2파이 10이다 라고 이렇게 들어가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10제곱. 그래서 1024가 되는 거야.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 쓴다고? 10개니까 쭉 해서 10개를 쓴 거야. 그럼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건 몇 개야? 2개야.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것도 2개야. 마지막에 뽑을 수 있는 것도 2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요? 이거를 풀까요? 이거를 풀까요? 어떤 걸 풀던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 알았니? 근데 중복순열은 공식을 많이 쓰진 않아. 근데 단 수능 나올 때 확통에서 1번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이렇게 나와. 3H5를 계산하세요. 또는 뭐 2파이 3을 아니 2파이 3을 계산하세요. 라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애들이 이렇게 풀어 쓰다 보니까 파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몰라. 알았어요? 그래서 파이를 알려주는 것 뿐이야. 자, 이게 중복순열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8쪽으로 봐요. 자, 8쪽에서 자, 1번에 우리가 뭐라고 나올 거냐면 원순열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원순열. 자, 원순열에는 별표 쳐놔야 돼. 원순열. 이게 제일 중요한 단원이야. 이게 학교 시험에서 제일 어려워. 이번 시험에서. 원순열이 나왔는데 원순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동그랗게 사람을 안 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칠판에서는 위, 아래, 좌우가 있는데 얘는 하얀색 방이야. 하얀색 방.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고 양옆에도 없고 방위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에 4명을 앉혀. 자, 4명을 이렇게 앉혔는데 자, A, B, C, D를 앉는 경우랑 그 다음에 자, A, B, C, D를 앉는 경우랑 자, 이 경우랑 검은색 경우랑 빨간색 경우랑 같은 걸까 틀린 걸까? 같은 거야. 방위가 없다고 했잖아. 내 옆에 누가 앉든지 알았니? 이 앉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돌아가고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똑같은 원수는 겹친 걸로 치는 거야. 알았어요? 이게 원수는 핵심이야. 그래서 원수는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겹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A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 무슨 얘기냐면 A가 여기서 시작해도 되고 A가 여기서 시작해도 되고 A가 여기서 시작해도 되고 A가 여기서 시작해도 되는 거거든. 알겠니? 4명 중에 기준을 한 명 정하는 거야. 기준을 한 명. 기준을 한 명 정해서 A를 여기다 고정시켜.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만 어떻게 해주면 돼? 앉히는 것만 순서만 바꿔주면 돼. 내 옆에 앉는 애를. 알겠어? 그래서 기준을 한 명 정해서 얘를 몇 팩이라고 해주면 되냐면 3팩이라고 해주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4명을 앉혀. 4명 그래. 아유 니네 마음대로 바꿔. 알았니? 그 다음에 겹치는 게 몇 가지 나오는지 살펴보는 거야. 알았어요? 겹치는 게 몇 가지 나오냐? A가 여기 앉는 경우 하나,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 4개가 겹쳐버리는 거야. 알았니? 이 4개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되는 거냐면 얘는 기준점이 몇 개냐라고 하는 거냐면 기준점이 4개야. 기준점이 4개. 알았어? 그럼 이걸 나눠주면 여기가 어떻게 나오냐? 3팩이다 라고 똑같이 나와.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냐면 n명을 원순위를 시킨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나오면 되는 거냐? 첫 번째 푸는 방법은 n-1의
팩토리얼이다라고 해서 요 2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 기준점이라고 해주면 돼. 기준점. 기준점 한 개를 정하는 거야. 기준점 한 개를 정해버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m팩에서 n으로 나눠버려. 자, 얘는 기준점이 생기는 개수만큼, 그지? 기준점 개수만큼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얘네들은 어차피 똑같아. 왜냐면 m팩은 n-n-n-n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알았니? 자, 학교 시험을 볼 때는 요렇게 우리가 많이 쓸 거야. 알았어요? 그럼 이거를 알려주는 건 뭐냐면 모의고사 볼 때는 이게 필요한 개념이야. 알았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원수열을 발전할 건데 제일 많이 발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 사람을 안 치는 경우야. 사람을 자, 안 치는 경우인데 자, 사람을 안 춘다. 자, 크게 몇 가지 형태로 나오냐면 세 가지 형태로 나와.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웃하는 경우야. 이웃한다라고 묶어버려. 알았어? 묶어서 우리가 해주면 돼. 자, 이웃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했지? 띄어놓은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안 치면 된다고 했어, 우리가. 그지? 어떤 사람이 이웃하지 않는다? 자, 요렇게 띄워놓고 여기와 여기에 우리가 앉혀놓으면 된다라고 했었어. 우리 이거, 그지? 기방사 범위였어. 세 번째가 색깔칠하는 경우야. 색칠하는 경우. 이게 어려워. 알았니? 사람 안 치는 경우. 이거부터 하자. 자, 마주 앉는 경우가 있어. 마주 앉는 경우. 자, 마주 앉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앉혀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기준점은 몇 개 있어야 한다고 했어, 무조건. 한 개가 있어야 돼. 기준점을 정했는데 또 기준점을 정하면 어떻게 돼? 겹쳐버리는 거야, 두 개 돌아가면서. 기준점을 하나 정했으면 나머지는 기준점을 정하면 안 돼. 알았니? 그래서 마주 앉는다라는 얘기는 양옆에 앉는 사람이 서 똑같잖아. 이때는 이분이, 알겠니?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니? 이분들이 기준점이 되는 거야. 여기는 건드리면 안 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색칠하는 경우가 나와. 색칠하는 경우. 자, 색칠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색칠하는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눠져. 어떻게 나오는 거냐?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서 자, 제일 큰 면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나의 기준점을 정한 다음에 자, 여기 양옆에가 뭐가 되는 경우가 있냐면 알겠어? 원수형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여기다가 이제 세 번째 이제 뭐가 들어가냐? 입체를 우리가 이제 하나 더 따지게 될 거야. 이렇게. 이게 원수형에 대한 내용 설명이야. 그 옆에는 잘 적어놔. 원수형 옆에다가. 자, 그러면 자 1번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다시 그쪽에 1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농구 동아리 6명이 원탁에 앉는다라고 나왔어요. 자, 6명이니까 기준점 하나를 정해. 알았니? 그러니까 몇 명이? 자, 600의 1에 팩토리얼 한 명 안 친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5팩만 돌리면 돼. 그러니까 얘는 얼마 나와? 120개다라고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는 거야. 자, 2번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원탁에 앉는다. 총 5명이지. 맞아? 5명 중에서 기준을 하나 정했어. 그럼 나머지 몇 명? 4명만 원탁에 앉으면 돼. 24가지. 자, 3번 6개의 찻잔 중에서 4개를 택해서 라고 나와있지. 맞니? 일단 6개 중에 4개를 택해야 돼. 그게 바로 뭐야? 육시사야. 자, 원순열을 시키길 거니까 얘는 그냥 고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피를 쓰면 안 돼. 알았니? 피를 쓰면 고르는 순서까지 정해져 있는 거다. 얘는 그냥 4개를 고른다라고 했으면 C야. 그 다음에 이 4개를 어떻게 줘야 돼? 원탁에 놓는 거지. 그럼 4개를 원탁에 놓으니까 4 빼기 1 기준점 하나 정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자 6C4는 6C2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15 곱하기 3패 6 정답은 90개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 이렇게 이제 조건이 하나씩 계속 추가가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말이. 1번하고 2번 같은 문제는 잘 안 나오는 거야. 이거는 뭐 학교에서 뭐 나오지가 않아. 자, 7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택해서 원탁에 둘러앉는다. 마찬가지로 7C3이야. 7명에 3명을 택해.
원탁이야. 3 빼기 1의 팩토리얼. 그러면 73이면 계산이 안 되네. 7 곱하기 6,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 다음에 얘는 2. 그럼 약분하니까 정답은 70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5번. 반장과 부반장을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았을 때 반장과 부반장을 이웃한다라고 나왔어. 어떻게 한다고? 반장과 그 다음에 부반장을 우리가 묶어 이렇게 그 다음에 6명이다 라고 했으니까 뒤에 4명이 더 있는 거야. 자, 그럼 총 몇 명이? 5명이 원탁으로 둘러앉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자, 한 명 기준점 정해서 4팩 되는 거야. 5명에서 기준점 하나 뺐어. 그 다음에 곱하기 반장 부반장의 위치가 바뀔 수가 있어. 그러니까 2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자, 24 곱하기 2 하니까 얘는 얼마 나온다? 48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우리가 한번 또 이제 살펴봅시다. 자, 6번. 자, 원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요렇게 있어요. 자, 얘가 네 등분을 했는데 네 가지 색을 모두 칠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네 가지 색이 원수열인 거야. 그죠? 그러면 네 가지 색이 원수열이니까 그냥 몇 팩 해주면 돼? 3팩 해주면 돼. 6개.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자, 7번을 보니까 얘가 어떻게 나오냐. 요렇게 들어가 있어. 자,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있어. 근데 네 개가 뭐라고 나왔어? 직사각형이라고 나와있지? 맞아요? 그럼 일단은 어떻게 해주면 돼? 네 명이 무슨 수열이야? 원수열이야. 알았어? 자, 네 명이 원수열이니까 몇 팩이야? 3팩이거든? 알겠니? 자, 네 명이 원수를 하는 건 3팩이야. 원수를 한다는 얘기는 네 명이 앉는 방법이 3팩이라는 얘기야.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정사각형이 아니라 뭐라고 나왔어? 직사각형이라고 나왔지? 자, A, B, C, D로 앉는 경우랑 A, B, C, D로 앉는 경우는 다른 경우야. 정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변이 달라. 알았어? 같이 A, B, C, D 앉는 순서는 똑같은데 여기서 시작한 거는 여기서 시작한 건 달라. 근데 여기서 시작하는 거는 얘랑 또 똑같아. 대칭이기 때문에. 그지? 그럼 기준점이 몇 개 생겼어? 2개가 생겼지? 그럼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줘야 돼. 이럴 때는. 알았니? 그래서 얘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12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참고로 선생님이 봐봐. 자, 요렇게 정삼각형이 있어. 자, 정삼각형이 요렇게 6명이 앉을 거야. 그럼 얘도 어떻게 되는 거냐? 5팩이에요, 일단은. 곱하기 기준점이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 2가지가 돼버려. 왜냐면 얘는 얘랑 똑같아. 알았니? 자, 직사각형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자, 요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총 몇 명이야? 8명이지? 맞니? 8명이 원수를 하니까 몇 팩이야? 7팩이야. 근데 기준점이 여기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야. 딱 잘라니까 반반 대칭이잖아. 그럼 기준점이 몇 개 나왔어? 4개 나왔지?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았니? 원수를 할 때 기준점을 하나 정했지? 근데 얘가 앉을 수 있는 경우를 뒤에다가 반드시 곱해줘야 돼. 자, 요거 2개 그림도 그려놔. 이거 2개.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볼 거냐? 16번을 볼 거야. 자, 16번을 보는데, 자, 얘는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야.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A, B, B 이렇게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 자, 이렇게 같은 문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봐봐. 자, 얘를 1, 2, 3, 1, 2라고 구분을 줘줄게. 그럼 5개가 일렸으니까 일단 5팩을 할 거야.
그럼 이 오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물론 이런 경우도 있고 A2, A1, A3, B1, B2가 나오고 그 다음에 A3, A1, A2, B2, B1이 나오고 그지? 또는 A1, B1, A2, 그 다음에 B2, A3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맞지? 근데 봐라. 선생님이 지금 계산을 해서 1, 2, 3라고 하는데 일단 이 1, 2, 3는 원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그지? 내가 지금 구분을 져주기 위해서 1, 2, 3를 쓴 것 뿐이야. 왜냐면 이 오펙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려고. 여기서 그냥 오펙을 하면 얘네끼리도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보면 얘랑 같은 경우가 틀린 경우야. 같은 경우야. 왜냐면 A 순서가 안 바뀌었으니까. 알았니?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 전체 그냥 오펙을 해준 다음에 이 A가 3개잖아. A가 순서 바뀌는 만큼 나눠져 버려. 나눈다는 얘기는 경우에서 겹치는 걸 없앤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알았니? 자, 여기도 2개가 또 바뀌는 경우를 우리는 이렇게 나눠져 버리면 돼. 이게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에요. 자, 16중 옆에 잘 적어놔. 이거를. 16중이네. 16번 옆에, 16번 옆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16번 이제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16번을 봐주면 1, 2, 3, 3 이렇게 나왔거든?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오죠. 7팩에 그 다음에 어떻게 주면 되냐? 자, 1 2개지? 2팩 그 다음에 3 4개 자, 4팩 이렇게 해주면 돼.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되는 거냐? 7팩이랑 4팩을 날려 큰 거를 그럼 7 곱하기 6 곱하기 5만 있으면 돼. 2 곱하기 1이야. 그럼 약분하고 약분하니까 그지? 3, 5, 7, 3, 21이니까 얘는 얼마 나와? 105 그지? 이렇게 나와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에 뭐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자, 18번 별표 쳐놔봐. 자, 18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 뭐가 나오냐? 자, 요렇게 나왔는데, 자, F가 맨 앞에 오도록 하는 경우를 구하라 라고 나왔어. 맞지? F가 맨 앞에 온다는 얘기는 F가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F가 이렇게 왔을 때 남아있는 문자가 몇 개냐? 5개가 있죠. 그지? 그럼 5개 문자가 어떻게 나와? F 하나 남았고, C 하나 남았고, O 하나 남았고, E 하나 남았고, E 하나 남았지? 맞니? 근데 이 F랑 이 F는 어때? 같은 F야, 다른 F야? 같은 F지? 그러니까 같은 F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 뭐가 올지는 따질 필요가 없어. 알았니? 어떤 게 와도 그냥 똑같은 거야. 그럼 이 때는 어떻게 주면 되냐? 5팩에서 자, 얘네 2개를 뭘로 해주면 돼? 2팩으로 나눠주면 돼. 이렇게. 왜냐 겹치는 문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그럼 얘는 얼마 나오게 되는 거야? 얼마요? 6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발전될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자, 문자를 하는데, 자, A, B, C, D, E라고 돼 있어. 자, 문자가 이렇게 나와. 여기 있는 페이지는 그냥 연습시키려고 나온 페이지고, 알았어? B가 C보다 항상 앞에 있어야 돼. 또는 뒤에 있어야 돼. 똑같은 얘기야. B가 C보다 항상 앞에 있다는 얘기는 B, C, A, D, E를 해도 되고 B, A, C, D, E를 해도 되는 거고 맞니? 또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A, B, D, E, C를 해도 돼. 중요한 건 B가 C하고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항상 앞에 있으면 되거든? 알았니?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 오펙을 해. 자, 오펙을 하면 어떻게 돼? 이 5개가 순서 바뀌는 거 다 있지? 그럼 이 오펙 안에는 BC가 바뀐 것도 있어 없어? 있지? 바뀌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지? 그럼 바뀌는 경우만큼 어떻게 해주면 돼? 나눠줘 버리면 돼. 아까 나눈다는 얘기는 뭐라고 했어? 없애는 거랑 똑같다라고 했어. 알았니? 자, 무슨 얘기냐면 자, A, B, C 3개 갖고 선생님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 자, A, B, C 그 다음에 A, C, B B, A, C 그 다음에 B, C, A 여기다 쓸까? 그 다음에 자 C, A, B 그 다음에 C, B, A가 있는데 자
A하고 B가 있는데 우리가 A가 B보다 큰 것만 따져보자. 아니? A가 B보다 큰 거. 그러면 얘 안 돼. 그지? 얘 안 돼. 맞니? 그 다음에 또 뭐도 안 돼. 얘도 안 돼. 딱 이 경우 전체 6개 중에서 딱 3개만 나오는 거지. 맞니? 결과적으로 A랑 B랑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주면 돼? 나눠져 버리면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풀어주는 건데 얘 해법을 이렇게 하는 거야. B가 C보다 항상 앞에 있다고 했지. 순서가 바뀌면 안 되지. 그럼 B하고 C를 그냥 같은 문자로 취급을 해버려. 어차피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알았니? 똑같은 문자야.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나와? 5팩에 2팩. 여기 위에 있는 개념하고 어떻게? 똑같은 개념을 다시 나오게 되는 거야. 알았어요? 자,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같은 문자로 취급해버리는 거야. 알았니? 그게 바로 뭐랑 똑같아? C라는 개념하고 똑같았었어,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이거 이렇게 옆에 잘 적어놓고 자, 좀 쉬었다가 자, 뒷장으로 넘어와서 자, 10조 한번 풀어보세요. 8개 선생님 풀어줄 건데 한번 펴러봐. 자, 1번부터 또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봐주면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한 5명을 원탁에 둘러앉는다 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자, 일단 A, B가 포함됐고요. 나머지 3명을 더 뽑아줘야 돼요. 그러면 총 8명인데 A, B를 빼면 6명이 남았거든. 맞지? 그 6명 중에서 몇 명을 더 뽑아야 돼? 3명을 더 뽑아야 돼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5명을 어떻게 한다라고 나왔어요. 원수를 시킨다고 돼 있죠. 그지? 그럼 5명을 원수를 시키면 몇 팩? 4팩을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에다가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4팩은 24가지예요. 얘랑 얘랑 약분하니까 20이지. 그래서 정답은 480까지 이렇게 나와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회원 n명의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가 120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n명을 원탁에 둘러앉으니까 기준점 하나 빼서 n-1팩이 120이라는 얘기야. 120은 5팩이야.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나 안 풀어봤나 아는 애들은 팩토리얼 120이 5팩이 된다는 거 외우고 있어야 돼. 알았죠? 그러면 n-는 5니까 n은 몇 명이냐? 6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 자, 3번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왔는데 번갈아 앉는다 라고 나왔어. 자, 번갈아 앉는다 또는 누가 앞에 있는다 그러면 앉혀. 직접. 자, 남자 이렇게 앉혔어. 그 다음에 여기 여자 이렇게 번갈아 앉는다는 얘기야. 자리가 정해진 거거든. 알겠니? 그럼 남자도 어떻게 돼야 돼? 남자가 원수열이고 여자도 원수열이야. 똑같이 앉으니까. 빙 둘러서 앉으니까. 그지? 그럼 남자를 원수를 시켜. 그럼 2팩이야. 기준점 하나 정해서. 근데 여자는 기준점을 정하면 안 돼. 아까도 말했지만 기준점은 하나가 돼야 돼. 남자도 기준점, 여자도 기준점을 정하면 돌아가면 똑같은 경우가 겹치는 게 또 생겨. 여자를 안 치는 경우는 3팩이야.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식이. 알았니? 그래서 여기는 2고 여기는 6이다 라고 해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12가지. 정답은 12개가 나와야 돼. 얘가 기준점이라는 얘기야, 얘가. 알았어? 여자를 기준점 정하잖아? 그러면 돌아가면 똑같은 경우가 또 생겨버리게 되는 거야. 알았어? 기준점은 딱 하나야, 문제야. 여자 3팩 안 시켜요? 여자? 요 3명 바꿔 앉아야 할 거 아니야? 같은 여자 아니에요? 이게 무슨 A양이 로봇이냐? 야씨. 야씨. 너랑 나랑 얘랑, 너랑 나랑도 틀리고 얘랑 나랑도 틀려. 사람이 어떻게 같아? 이제부터 같은 거 하면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럼 남자도 그러면 기준점 하나만 적으면 되지 왜 안 줘? 이거 봐. 깜짝 놀랐네. 자, 23번에 영철의 부모가 내 쌍의 부부인데 영철의 부모님이 마주앉도록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자, 요렇게 들어갔어. 자, 내 쌍의 부부가 앉는다 라고 나왔어요. 총 8명이야.
그럼 영철이의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아. 그러면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 거야. 그럼 나머지 몇 명이, 그지? 총 8명 중에 몇 명이냐? 6명이 이렇게 3명, 3명 나눠서 앉아야 돼. 맞지? 그럼 얘가 무슨 점이라고? 기준점이야. 알았어요? 여기는 기준점이 정해진 거야. 그러면 이 3명, 6명이 총 어떻게 해? 순서만 바뀌면 따지면 돼. 6팩이. 그냥. 그래서 얘는, 왜 그래? 어디 시간이 돌았나 봐. 내가 손에 힘이 없어서. 720까지가 되는 거야. 정답은 4번. 자, 24번을 볼게요. 자, 네 쌍의 커플이 원탁에 앉는다라고 나왔어요. 커플끼리 이웃한다라고 나왔어요. 안 좋은 거죠. 커플끼리 이웃하는 거는. 그지? 네 쌍의 커플이야. 그러면 커플 묶어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총 몇 명이 나온 거야 일단? 3명이 나온 거야. 3명을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원수를 시켜. 그러면 3팩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 두 개의 위치가 바뀔 수 있고 이렇게 위치가 바뀔 수 있고 이렇게 위치가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이 커플 위치 바꾸는 거 2가지. 이 커플 바뀌는 경우, 이 커플 바뀌는 경우, 이 커플 바뀌는 경우. 그래서 6 곱하기 16. 그래서 얘는 96까지가 정답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또 왜? 왜 선택이에요? 왜 3팩이냐고? 이웃한다고 했잖아. 그럼 한 사람으로 일단 취급을 하는 거야. 알았니? 4개잖아요. 4개니까 원수이라니까 기준점 하나 정해야지. 이 네 쌍이 원수를 한다고 했으니까 기준점. 알았어? 하나 정하고 나머지 3명을 원수를 시켜야지. 아까 했잖아. n-1팩이라고 원수를 계속 왜 그래? 기준점 하나 정해놔야지. 오케이? 네, 근데 어. 여기 남녀 앉잖아요. 어. 근데 연남으로 다 연남으로 바뀌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거? 요거? 그 뭐지? 남녀 연남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그 커플이 다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커플은 남녀하고 한 커플은 연남 이렇게 앉았는데 처음에 남녀 이렇게 이건 앉았는데 남녀 앉는 거 아니잖아. 아니 그렇게 앉았는데 아니 그런 경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연남으로 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음. 이거? 연합. 남녀랑 연남이랑 똑같아요? 아 달라요? 아, 그러니까 남녀. 미안해. 잘했어. 이거 읽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녀 이렇게 있는데 남녀 이렇게 있는데 하필 영상 시킨 거 이렇게 찍혔어. 그럼 어떻게 남 이렇게 아니에요. 거기서 연남으로 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남녀 연합 여기 연합 네. 아 여기 연합 네.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 아 이렇게 남 A 그 다음에 여기 B 이렇게 앉았다 쳐네. 그지? 그럼 여기 A B 이렇게 앉았다 쳐네. 그지? 이런 경우 달라졌지. 그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되는 경우 말하는 거잖아. 네가 여기가 A B 이렇게 앉으면 얘가 그냥 돌아오는 것 뿐이니까 돌아서 이렇게 앉는 거잖아. 네가 말하는 게 이거지. 네가 말하는 게 이거거든. 왜냐면 이런 경우는 같은 경우가 틀린 경우야. 아니면 이렇게 헷갈리면 이렇게 나올게. 아이고 씨 잠깐 좁아서 그래. 연함 이렇게 앉았는데 A B 이렇게 앉는 경우 이 경우도 같은 경우가 틀린 경우야. 이것도 해야 돼. 이거 같은 경우가 틀린 경우야. 다른 경우지. 왜냐면 연함 앉았으니까. 그지? 이해했어? 그럼 네가 뭐 남녀 앉는 거나 연함 앉는 경우나 같은 경우 나왔어? 틀린 경우 나온 거야. 알았니?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냐면 얘를 한 쌍을 고정을 시키는 거야. 얘를 A쌍, B쌍, C쌍, D쌍이라 놔주면 A는 이렇게만 앉는 거야. 이렇게 여기만. 얘가 이렇게 여기서 나오면 또 겹치는 게 또 생겨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B, C, D를 3팩이라고 하는 거는 이 B, C, D만 위치를 바꿔준다는 얘기야. 쌍이 앉는 자리만.
알겠지? 근데 여기서 곱하기 2를 해준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셔도, 그러니까 남녀하는 경우랑 연하하는 경우랑 같은 경우나 틀린 경우냐 다른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도 위치 바꿔주는 경우, 얘도 위치 바꿔주는 경우, 얘도 위치 바꿔주는 경우, 위치 바뀌는 경우 위에 4제곱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야 반드시. 알겠어? 그리고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AI가 아니야. 달라. 아니야? 사람이 같대. 여태까지 수업하면서 이런 질문은 처음이야, 네가. 자, 독특하네. 아니 근데 저는 뭐지 경매서 할 때 어. 같은 꽃이 있으면 꽃이잖아. 미치. 그래서 같은 꽃이라 네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꽃이잖아. 당연히 꽃은 같을 수도 있지. 같은 꽃이라고 얘기하잖아. 얘는 사람이 야 이거는 같지 않다 같지 않다 해도 야 당연히 여자끼리는 같아. 달라. 누구나 생각해도 대한민국 100명 중에 100명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 꽃도 종은 같아도 다르. 아 그렇지. 꽃은 종이 같아 다를 수 있지 생긴 게. 그래서 같은 꽃이라고 해준 거요. 알았지? 일본인 4명과 중국인 3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여기 일본이 같아 틀려. 달라요. 다르지? 누가 봐도 여기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없는 거야. 같다 다르다는 말이. 중국인끼리 이웃하지 이웃하지 않는지야. 이웃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 그러면 중국인 사이사이에 누가 앉아야 돼? 일본인이 앉아야 돼. 일본인, 니폰. 그 일본을 띄워. 여기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가면 돼? 중국인이 들어가면 돼. 여기 사이사이에. 그럼 일본인 애들이 앉는 거는 무슨 수열이야? 원수열이야. 알겠니? 그럼 3팩이야. 그럼 중국 애들은 이제 원수열 시키면 안 돼. 왜? 총 원수를 하려면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 애들은 3명밖에 없잖아. 그럼 4개 중에 골라서 앉을 거 아니냐? 맞아? 그럼 4개 중에 골라 앉을 건데 자리가 바뀌면 다른 경우니까 4P 3으로 들어가줘야 돼. 여기가. 알았니? 그래서 6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나오죠. 그러면 얼마야? 144? 맞나? 그래서 정답은 1번 144가 되는 거야. 봐봐. 원수열은 개념은 기준점 하나 정하나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이렇게 문제가 많아. 확통은. 알았니? 그래서 확통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장점이야. 26번은 인성의 가족은 부모님을 포함해서 7명이야. 7명이 모두 둘러앉는데 인성이의 양옆에 누가 앉으신냐? 부모님이 앉느냐? 그럼 인성이를 놓고 부모님이 요렇게 앉아. 양옆에 앉는다고 해서 요렇게 묶어서 한 명으로 지켜야 돼. 알았니? 누가 앉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7명 중에서 총 몇 명이 빠진 거야? 3명이 빠지니까 4명이 더 남았어. 이렇게. 그지? 자, 얘를 원탁에 둘렀는데 총 몇 명으로 취급하는 거야? 묶었으니까 5명이야. 5명이 원탁이니까 4팩이야. 오케이? 곱하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앉으셔도 되고 바꿔서 앉아도 다른 경우가 생기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돼. 그래서 24 곱하기 2를 해주니까 얘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48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7번을 우리가 또 보자. 새 학생 A, B, 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는다 라고 나왔어요. A와 B는 이웃하고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그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A와 B는 이웃해. 근데 C는 이웃하지가 않아. 맞아? 그지? 총 몇 명이라고 나왔어? 6명을 학생이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 맞지? 그럼 여기 자 이렇게 올 건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총 몇 명이 나오냐? 4명이 남았어. 그지? 이해니? 여기까지? 그러면 C가 앉는 경우는 어디야? C가 앉는 경우는 C는 여기밖에 못 앉아. 맞아요? 자, C가 이렇게밖에 못 하네. 왜냐하면 B와 C는 이웃한다 해서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어. 맞아? 그지? 그럼 C가 올 수 있는 경우는 어디게밖에 하나? 여기밖에 하나. 그지? 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도 돼. A하고 B를 원탁으로 둘러앉아.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했는데 C는 여기밖에 못 와. 이해했어? 오케이? 그러면 C가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세 가지야. 알았니? C가 올 수 있는 경우는 왜냐면 이렇게밖에 못 오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C를 하면 뺐어. 그럼 몇 명이 남았어? 이제 3명이 남았지? 맞니? 3명이 남았으니까 그 3명은 어떻게 해주면 돼? 얘를 기준점을 정했어 안 정했어? 정했지? 그럼 3명은 어떻게 해? 마음대로 안 찍으면 될 거 아니냐? C를 빼 나머지 3명 그게 3팩이야.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2를 해주면 돼. 왜? 지금 A가 이렇게 앉아서 지금 나온 거잖아. 반대로 앉는 경우도 똑같은 경우가 생길 거 아니냐? 알겠니? 반대로 BA 앉으면 C는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A하고 BA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 있단 얘기야. 이제 이렇게. AB가 이렇게 앉으면 C는 여기 중에 골라 앉아야 되는 거고 AB가 이렇게 앉으면 C는 여기 중에 골라 앉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똑같잖아. 이 경우나.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2를 하나 더 해줘야 돼.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얼마야? 6 곱하기 2니까 정답은 36가지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문제가 니네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숙제를 내줄 건데 최대한 알았어?